자, 지구과학의 해수의 성질, 이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해수의 화학적 성질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염분의 양에 대한 얘기겠죠. 얼마나 짠지. 자, 기본 정의가요. 해수 1kg에, 즉 1000g에 바닷물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표시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류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염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염분을 표시하는 거는요, 1000g 중에 몇 g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 염분은 천분율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천분율. 1000g 중에 몇 g 있느냐. 단위로는 PSU, 실용 염분 단위 PSU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이 약 35 PSU예요. 이 얘기는 평균이라는 얘기는 동네마다 전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장소,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별로 다르다. 지역별로 다르다. 일정한 거 아니다. 그러나 염분비는 일정합니다. 전 세계 어디나 염분 비율. 뭐 예를 들어서 NaCl이 70%가 있다. 우리나라 바다 쪽에. 그다음에 MgCl2 염화 마그네슘이 한 20%가 있다고 칠게요. 이 비율이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따라서 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에 바닷물은 균일한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염분비가 일정하다. 어디 볼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표층 염분의 깊음 심해 말고요. 표층 바다의 그 염분의 변화 요인, 짠 정도의 변화 요인, 증발량과 강수량의 영향을 받겠죠.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짜질 것이고, 강수량이 많으면 싱거워지겠죠. 표층 염분의 증가 요인은 두 가지다. 늘어나고 있는 건, 짜지는 거는 뭐냐? 증발이 많아지면 짜지겠고요. 해수가 결빙이 되면, 빙하가 생성되면 짜질 겁니다. 빙하가 생성되면 짜져요. 왜? 빙하가 만들어질 때는 물만 얼음이 되거든요. 바닷물이 있으면, 여기 바다예요. 자, 바닷물이면 여기 염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 바닷물의 이 절반이 언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얼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염분이 아래쪽으로 다 빠져나와요. 이렇게. 물만 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물은 얼마나 짜지겠습니까? 염분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해수의 결빙, 빙하가 만들어지면 엄청 짜집니다. 그 다음에 표층 염분의 감소 요인, 즉 싱거워지는 건 뭐냐? 비가 많이 오면 싱거워져요. 그 다음에 강물이 많이 들어오면 싱거워지고요. 빙하가 녹으면 역시 싱거워지겠죠. 자, 그래서 싱거워지냐 짜지냐 이걸로 이제 판단 내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층 염분의 특징, 적도 지역입니다. 적도 지역. 적도 지역은 짤까요? 싱거울까요? 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 지역은 햇빛이 많아요. 그래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건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비가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좀 싱겁습니다. 적도 지역은 싱거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적도 지역이거든요. 싱겁습니다. 표층 염분이. 자, 위도 30도의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가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은요, 좀 짜요. 왜? 고압대에 위치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뭐가 많다? 증발량이 많아요. 강수량보다. 증발이 많이 됩니다. 이쪽에 바람도 무슨 바람이 불죠? 30도 지역은 편서풍이 열심히 불고 있죠. 이런 바람 때문에 증발이 많이 돼요. 그 극지역 같은 경우는 뭐 빙하가 녹은 쪽은 싱거울 거고 빙하가 만들어진 쪽은 짜질 거고 뭐 그때 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비교해 보면 대서양 쪽이 태평양보다 조금 더 짜답니다. 왜냐면 그 대서양으로 들어오는 강물 중에 들어오는 물 중에 유입이 되는 물 중에 보시면 지중해에 있는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짠 물이래요. 그러니까 염분이 높은 지중해 수가 유입이 되면서 대서양은 태평양보다 조금 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륙의 주변 바닷가 쪽은 어떠냐? 강물이 많이 들어오면 좀 뭐 싱거워지겠죠. 어디 볼까요? 예. 육지로부터 강물이 많이 들어오므로 중심 쪽보다는 바다의 중심 쪽보다는 조금 싱겁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숫자가 아마 염분인데요. 적도가 여기죠. 0도 여기가 적도죠. 예. 적도 지역은 지금 보니까 뭐 중앙 쪽에 35 정도 되네요. 그죠? 예. 3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쪽 대륙 쪽으로 오면서 34 이런 얘기가 있고 적도 여기가 이제 적도역을 얘기하고 여기도 적도역이죠. 여기는 굉장히 지금 어때요? 색깔이 연한 걸로 봐서 염분이 낮다. 싱거운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 요 지역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지금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 태평양의 중심 쪽은 또 뭐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뭐 그렇게 낮지는 않네요. 이것도 약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면 자료가 나오면 자료에서 나오는 지역 여기 뭐 A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B 지역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거 보고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여기가 낫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예. 여기가 한 30도 지역인데요. 30도 지역이 한 36이니까 짜긴 짜네요. 위도 30도 지역이 염분이 높긴 하네요. 같은 적도 지역에도 여기는 싱겁고 여기는 조금 염분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위치별로 다르니까 문제를 보고 판단하세요. 예. 문제를 보고 어느 지역을 찍어줬는지 여기가 37이래. 여긴 어디야? 여긴 대서양이네. 여긴 대서양. 이쪽은 태평양인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 화살표 나오고 37이면 엄청 짠 거죠. 태평양의 위도 한 30도 지역이 왜 이렇게 짜냐 물어봤더니 증발량이 많아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적도 지역에 마침 요 지역이 나왔다? 조금 싱겁네? 왜요? 비가 많이 와서요. 강수량이 많아서요. 라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도 보시면 뭐예요? 여기 증발량 표시는 증발량은 이쪽에서 증발이 많이 되네요. 여기서도 증발이 많이 되고 즉 중위도에서 증발이 많이 되고요. 여기 강수량 그림이 파란색인가? 이게 강수량 그림인데 적도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네요. 네, 그런 걸 알려주는 자료. 그래서 지구과학은요 자료를 굉장히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기니까 자, 그 다음에 용존 기체, 물에 녹아있는 기체를 얘기합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을 얘기하고요. 기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는요, 기체가 얼마나 잘 녹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기체는 바닷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요. 높으면 다 도망가잖아, 그죠? 기화가 돼서. 그 다음에 염분이 낮으면 추가적으로 더 녹을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기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그 다음 수압이 클수록 잘 녹습니다. 그래서 기체 용해도 세 가지 조건 알아두시고, 즉 차가운 물에서
차가운 물에서 기체는 수온이 낮은, 즉 차가운 물에서 잘 녹는다라고 나온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는 물에 잘 녹으며 라고 나오는데 이건 기체의 특성. CO2보다 O2가 조금 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게 대칭성을 완전히 띠고 있어서 뭐 화학에서 얘기하는 뭐 무극성 기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무극성이긴 한데 요 성질이 커서 물에 잘 녹지 않아요. CO2가 물에 잘 녹고 둘이 비교하면,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물에 잘 녹진 않습니다. 조금 얘가 더 물에 잘 녹고 용해도 변화도 조금 더 크다, CO2가. 그래서 대기 중에 CO2가 많았거든요. 아마 이 2번은 대기 중에 CO2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녹냐면 바다에 녹아 들어갑니다. 지금은 많이 녹아서 이제 별로 없고요. 예전에 과거 지구 때 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 어디 갔지? 바다에 녹아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용존기체의 종류. 산소 녹아 들어가면 용존산소라고 부르고 CO2가 녹으면 용존이산화탄소라고 부릅니다. 산소는요, 바다 생물의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육지 생물하고 똑같아요. 자, CO2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요. 바다 생물의 호흡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당연히 물속에서는 이런 이온 형태로 존재하고요. 자, 용존기체의 연직분포 변화를 보시면 산소량과 이산화탄소의 양은요, 비율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수심이 깊어지면 표면에 용존산소량이 많았는데 점점점 줄어들겠죠. 뭐 빛도 덜 들어오고 광합성도 덜 할 테니까, 그죠? 그러다가 저 심해로 들어가면 다시 또 조금 늘어납니다. 이렇게. 3번 심해로 들어갔을 때 왜 늘어나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동물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적잖아요. 산소를 쓰는 애들이 적어요. 그 다음에 산소가 녹아있는 찬물, 극지역에 찬물이 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나죠. 이렇게 조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반대 형태. 표층에는 적은데 깊이가 깊어지면서 쭉 늘어나고요. 심해 들어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띠고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수심이 깊어지면 당연히 광합성은 할 거고요. 압력이 엄청 커져요. 수온도 낮고. 그러면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니까 그 깊은 곳에서 사는 그런 생물들이 내뱉는 CO2가 전부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생명활동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녹아 있어서 이렇게 좀 조금씩 증가합니다. 어쨌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래프 형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물리적 성질로 딱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온, 그럼 뭐 해수의 온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온도의 변화 요인은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겠죠. 자, 그 다음에 온도의 표층 수온의 분포를 보시면 등 수온선의 분포는 온도가 똑같은 선, 요 선의 분포는 미도와 대체로 나란합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나란한 거 보이시죠? 대륙이 있으면 빼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나란하지 않은 이런 것도 이제 발견은 돼요. 이런 데도 그렇죠. 대체적으로 나란하다. 해수의 온도는, 표층 온도는 저위도, 적도 지방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추워집니다. 추워지니까 낮아지는 거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햇빛 비치는 양이 적어지죠.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자,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시면 바다의 중심보다 육지 쪽에서 더 큽니다. 요 바다의 이 바다 쪽에는 대부분 바닷물이잖아. 온도 변화가 작어. 이쪽으로 가면은 온도 변화가 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대륙은 당연히 비열이 작아요. 바닷물보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큽니다. 여기서 4번에 3번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비열이 뭐냐? 물질 1kg을 또는 1g을 상관없어요. 이거를 물질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따라서 1도 높이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면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합니다. 자, 대륙은 비열이 작아요. 그럼 온도 변화가 어때요? 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울게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류나 용승은 찬물입니다. 찬물. 용승의 영향을 받는 곳은 둥선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다. 특정 지역들은 나란하지 않은 곳도 꽤 있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표층은 따뜻할 거예요. 근데 조금 깊이 내려가면 추워질 텐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온도가 안 변합니다. 이거를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혼합층. 그러다가 이제 깊이가 깊어지면 온도가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온도 변화가 거의 없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 분포를 보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혼합층 같은 경우는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바람의 영향으로 잘 섞이는 구역이죠. 그다음에 수온약층 경우는 당연히 이제 깊이가 깊어지니까 태양 에너지 안 들어오잖아요. 추워지는 겁니다.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이고요. 굉장히 안정한 층입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하다 보니까 위쪽과 아래쪽에 물질과 에너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맨 아래 심해층은 그냥 추운데.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도 거의 없어서 그냥 추워요 라는 데가 심해층입니다. 아이고. 심해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라고 나왔는데, 이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의 형태야. 여기서 보시면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크잖아요. 표층 온도가 매우 높아요. 그런데 대신 혼합층이 굉장히 짧아요. 혼합층이 짧고. 혼합층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정도 되네. 혼합층이 짧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이렇게 좀 길게 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의 특징은 표층 수온이 높다. 이게 특징이고요. 혼합층은 짧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중위도 지역이 우리가 사는 동네가 중위도인데 이 지역은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수온약층 구간이 오히려 짧군요. 뭐 짧은 건 아니겠네요. 왜냐면 아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온약층인데요. 저희도 지역이. 중위도 지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조금 짧겠네. 아주 많이 짧은 건 아니고 조금 짧겠다. 조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얘 기울기랑 어이구 얘가 기울기가 더 많이 누웠어요. 기울기가 작아요. 기울기가 작으면 더 안정합니다. 혹시 누가 더 안정하니 물어보시면 이쪽이 더 안정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의 뭐 변화가 없으면 이건 고위도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우고 요 그래프 형태 잘 보셔야 돼요. 이쪽이 저위도, 혼합층 두꺼운 게 중위도, 변화 없는 거 고위도. 요거 기억해 두시고, 중위도는 왜 이렇게 혼합층이 두껍니 그러시면 바람 때문에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어떤 바람? 어떤 바람? 편서풍.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질량이 똑같아도 부피가 달라지면 밀도가 변해요. 자, 밀도하고 부피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찬물의 경우에는 부피가 줄어서 밀도가 커지거든요. 자, 이런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온도입니다. 온도는 부피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요. 수온이 낮다? 그럼 부피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염분이 높으면 짠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거워지겠죠. 그 밀도가 커진 거야. 그 다음에 수압이 높다? 수압이 높다는 얘기는 부피가 줄어든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당연히 밀도가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해수의 밀도 분포의 특징을 보시면 해수의 밀도 분포는 수온의 분포와 반비례합니다. 예. 수온의 분포가 부피의 분포하고 이제 유사하잖아요. 얘가 수온이 낮으면 부피도 작고 이렇게 유사한데요. 당연히 얘랑 부피랑 밀도는 반비례하니까 밀도와 수온도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 염분도 영향을 줘요. 염분이 많으면 밀도가 커집니다. 그것도 영향을 주고. 자, 밑에 그림은 수온 그림 준 겁니다. 예. 표층 수온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있죠? 누가? 밀도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수온과 반대되는 형태를 띱니다. 북반구 60도 지역, 여기 얘기하는 건데요. 자, 위도가 높으면 밀도가 감소합니다. 부피가 60도 이상의 해역인가? 잠깐만요. 북반구. 이게 형태가 다르네요. 남반구 60도 지역과 북반구 60도 지역이 다르네요. 여기는 남반구는 밀도가 증가했는데요. 북반구는 밀도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왜 다르지? 대칭 형태가 아니지 완전하게. 자, 위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밀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밀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왜? 강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 다음 해빙으로 염분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빙하가 녹는 일이 북반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군요. 이게 좌우가 대칭이 안 되는 게요. 빙하가 녹는 거, 해빙의 영향, 그 다음 강물의 유입,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와 밀도의 분포. 해수의 온도, 아까 요거라고 했죠? 혼합층, 수온역층, 심해층. 요거하고 반대 형태를 띠네요, 밀도 그림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수온 염분도. 뭐 어렵지 않아요? Y축 수온, X축은 염분입니다. 현재가 15도, 표정, 물의 온도가 15도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염분이 35래요. 그러면 15도 라인 쭉 이렇게 그리시고요. 35 PSU 라인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서 만나네. 이 물의 밀도는 1.026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온도, 그 다음에 염분도, 온도와 염분도를 이용해서 뭘 파악한다? 밀도를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읽는 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그렇고, 뭐 탐구 자료창은 뭐 동해 2월 달의 형태, 8월 달의 형태. 아무래도 8월에 뜨거우니까 표층 온도가 높았고요. 여기는 낮았고요. 그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수온은 표면에서 300m 아래, 염분은 200m 아래로는
변화가 별로 없는 형태를 띠고 있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그냥 해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월에보다 8월에 밀도의 변화가 넓게 분포한다. 밀도. 이러한 수온의 분포의 반대 형태겠죠.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넓게 분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형태가 위도 30도 지역 태평양, 북이 있네요.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답니다. 예. 대서양 30도 지역이네요. 이쪽은 형태가 좀 다른가? 뭐 비스무리한데 수온약층이 굉장히 약하네요. 그죠? 예. 뭐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수온, 염분, 밀도 모두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높다? 이것도 확인해 봅시다. 어디 보자. 수온, 염분, 밀도, 염분에 따라 수온, 염분, 밀도가 전부 다 대서양이 높다라고 나왔네요. 뭐 동일한 높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나? 500m 선? 수온 뭐 대충 한 10도. 이쪽으로 5m 선 찍으면 이거 높네요. 10m 되겠다. 야. 그지? 염분의 양 뭐 이쪽 되네요. 34 PSU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서양 같은 경우는 여기니까 36 정도. 높네. 예. 수온도 높은 편, 염분도 높은 편이네요. 그죠? 예. 누가요?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자, 그래서 수온이 높으니 당연히 수온이 뭐 이쪽에 걸리는 놈보다 높으니 이쪽에 걸리는 놈이 더 높겠죠. 염분이 34, 얘는 36이라도 34, 36 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저쪽이 더 밀도가 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쵸? 왜냐면 보세요. 그냥 요거만 글씨만 보고 선택지만 보고 선지만 보고 파악하면 수온이 높다. 수온이 높다. 여기만 보시면 수온이 높으니까 그럼 밀도는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거든요. 수온, 염분, 밀도가 모두 대서양이 높습니다. 태평양보다. 이런 거는 꼭 뭘 확인해라? 자료를 확인해라. 그래프를 보고 읽으세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뭐 쭉 훑어보시고 공부 꼼꼼히 해서 뒤쪽에 문제 풀고 질문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